선인장하면 사막을 연상하거나 온실에서 키우는 다육식물처럼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먹을 수 있는 토종 선인장 농장이 있다는 정보. 그 특별한 농장을 찾아 연천으로 향한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한반도 중앙의 최북단에 있는 연천은 임진강이 흐르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장이다. 추운 곳으로 유명한 연천의 토종 선인장이라니? 그 정체를 확인하러 한 농장에 도착했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예, 토종 선인장이 있다고 해서 좀 찾아왔어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작물로 전통주를 빚고 있었습니다. 토종 선인장으로 전통주를 빚는다? 토종 선인장 전통주의 모습은 보통 전통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그 귀한 작물로 빚은 전통주입니다. 맛 좀 보실래요? 자, 맛 한번 보셔봐요. 모름지기 술은 향부터 맡아보는 것이지. 향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나부터 술 먹어도 되나 모르겠다. 토종 선인장으로 빚은 전통주,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 과일의 신선한 향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러면서 인삼 맛도 같이 나는데. 인삼향도 나고 과일향도 나죠. 궁금하시죠? 잠깐 따라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을 보니 그 재료가 더 궁금해진 제작진.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가보니 밭에 작물이 가득 심겨있는 모습. 이게 아까 그 드셨던 막걸리 원료인 선인장 열매입니다. 널따른 줄기의 모습이 선인장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선인장일까? 원래는 토종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1000가지 효능이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천년초라고 부르죠. 토종 선인장의 정체가 천년초? 혹한도 견디고 불볕 더위도 견디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천년초라 이름 붙여졌다고도 하는데. 자생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무분별하게 채취하다가 보니까 멸종 위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종 선인장 천년초로 인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 제가 천년초하고 다른 이제 기타 작목하고 해서 연 매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 선인장 천년초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홍승구 부자농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다는 토종 선인장 천년초. 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 이 식물은요, 유일하게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에서 살아가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이게 자체에서 겨울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쭈글쭈글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수분을 다 뺍니다. 봄 되면은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물이 얘가 올라와요. 나뭇잎보다 먼저 얘가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다시 되살아납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백년초는 여기 이 지역에 오면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건 외래종이고 이건 토종이라서 얼어 죽질 않고 다시 단연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생김새가 비슷한 여러 해살이 선인장이지만 생장 환경이나 특성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렇다면 천년초는 어디에 도움을 주는 작물일까? 사람한테 1000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천년초라고 불립니다. 특히 위장, 변비, 면역력, 상처난 부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예전에 동상도 이걸로 다스렸고,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사람한테 유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보감에는 진통, 신경통에 도움이 돼 가정 상비약으로 쓰였고, 본초 강목에는 당뇨와 성인병에 도움을 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 그런데 아까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이 빨간 것은 뭘까? 이게 바로 그 천년초 열매입니다.
이 열매 굉장히 맛있습니다. 당도도 있고요. 다른 열매들은 계열이 없습니다. 얘는 끈끈한 그 점액질이 있어서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초록줄기에서 노란 꽃이 무성하게 피는데 꽃이 진 후 10월에서 11월이 되면 빨간 천년초 열매가 맺힌다고. 그리고 줄기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완화, 다이어트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천년초. 왜 연천에서 재배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임진강의 맑은 물과 이 지역의 맑은 공기가 이 천년초를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바닥이 전부 다 현무암 바닥입니다. 현무암이다가 보니까 현무암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있어요. 그 원적외선이 식물에 조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지역이 기후가 차다가 보니까 이 기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영양분을 더 많이 축적하여 굉장히 맛도 좋고 그 약성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년초는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것으로 증명됐다. 지금 800평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저 건너편에 또 200평 정도 있고요. 여기가 한 600평 정도 되고요. 억대 매출을 창출하는 밭이라기엔 작은 규모지만 천년초라는 특별한 작물이기에 가능하다는 부자농부. 잠시 후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건지 장화와 작업복을 가져오는데 먼지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작업복을 입고서 고무 장갑까지 장착한 부자농부. 천년초는 작업을 할 때요, 늘 이렇게 방진복 내지는 가시를 방어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가시가 날려 들어가지고 아주 괴롭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후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는데 열매는 손으로 따서 통에 따로 담고 줄기는 따로 담는 비교적 쉬운 천년초 수확 모습.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수확하고 지금 열매는 열매대로 수확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천년초 수확 시기인데 이 시기가 되면 잘 익은 열매는 자동으로 떨어져 주워 담으면 된다고. 그렇다면 잘 익은 열매는 어떻게 확인할까? 이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빨갛게 익은 게 다 익은 겁니다. 분홍빛 이렇게 나는 게. 잘 익은 열매는 담으면 되는데 마디가 이어져 있는 줄기는 어떻게 수확할까? 이거 딸 때는 이렇게 생긴 대로 따고 여기도 이렇게 따야지만이 보관이 용이하고 이렇게 중간에 자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겨울에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이 있어요. 이렇게 저거 땁니다. 줄기는 저장하기 쉽도록 수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한 해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100평에 약 한 2톤 정도, 열매까지 3톤 정도 나옵니다. 3개만 심어도 아마 혼자 1년 먹을 만큼 됩니다. 3포기만 심어도. 수확량은 풍족하지만 수확할 때는 방진복을 입어서도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PD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바람 불고 가시 다 날려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따가. 잠깐만. 따가. 한창 수확하는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가시가 날려서 촬영하던 담당 PD 옷에 붙어버린 상황. 지금 여기 엄청 따르는데 지금? 예,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시와의 전쟁이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얘가 가시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엄청 안 좋죠. 눈 하나에 가시가 한 100개 이상 있어요. 이게 이런 이유가 얘가 사람한테 좋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시가 있는 겁니다. 한바탕 소동 후 갑자기 땅을 파는 부자농부. 감자라도 캐는 건가 했더니 그가 캔 것은 다름 아닌 천년초 뿌리.
아, 뿌리 좋다. 천년초 뿌리는 왜 캤을까? 이 뿌리가 좋은 겁니다. 이 뿌리를 쓰기 위해서 뿌리를 지금 채취하는 겁니다. 뿌리는 인삼 냄새가 나서 태삼이라고 하죠. 천년초 뿌리에서 인삼 냄새가 난다? 동의보감에는 천년초 뿌리에서 인삼 냄새가 난다고 해 태삼으로도 불린다는 천년초. 인삼의 3배 사포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땅이 얼고 하면은 얘가 얼어서 약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 뿌리를 뽑는 거는 6년 이상 된 거를 뽑고 있습니다. 6년 정도 지나야 이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많아지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약성분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6년 동안 둡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농부가 6년 동안 땅속에서 키운 천년초 뿌리. 부자농부는 열매 줄기 뿌리를 수확해 원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생으로 열매하고 돼서 작년 대비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천년초 판매로 연 매출 2천만 원? 천년초를 생으로 판매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부자농부. 열매, 줄기, 뿌리까지 판매해 버릴 것 하나 없는 천년초. 부자농부는 어쩌다 천년초를 재배하게 됐을까? 젊어서부터 자동차 정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다가 50대 초반부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봤죠. 한 6, 7억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았던 부자농부. 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해 모았던 돈을 모두 잃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제가 큰 손해를 보고 그냥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농사에 제가 관심도 없었죠. 관심도 없고 그냥 산에 놀러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 천년초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뭐 위장병 때문에 젊어서부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환절기에는 물도 못 마실 정도였습니다. 천년초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위장이 안 좋다 하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한번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걸 마셔봤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먹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가 미쳐버린 거죠. 그렇게 천년초의 매력에 빠져 천년초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도 되찾고 사업 실패로 인해 잃었던 삶의 활력도 되찾았다는 홍승구 부자농부.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얘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랄 때 저의 땀방울의 결정체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천년초하고 또 다른 이제 농사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이제 많이 복구됐습니다. 행복한 오늘이 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부자농부다. 그날 오후 수확한 열매를 가져와 어딘가에 넣었는데 설마 저것은 세탁기? 세탁기의 열매를 모두 쏟아내는 부자농부. 그러더니 빨래하듯 세탁기로 열매를 씻기 시작한다. 가시도 제거가 되고 먼지도 제거가 되고 이 세탁기에 물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 열매가 상하지 않습니다. 망가지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확한 열매양이 워낙 많다 보니 부자농부가 고안한 아이디어. 열매도 가시가 많아 여러 번 세척해야 하는데 세탁기로 하면 힘도 덜 들 뿐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세척이 된다고. 열매보다 가시가 많아 세척이 까다롭다는 천년초 줄기.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하는 이유는 뭘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시도 제거해야 되고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줄기를 기계에 넣자 마구마구 돌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 기계 살짝 낯이 있다. 원래 처음 용도는 닥털 뽑는 용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문을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년초 줄기 세척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힘도 좋고 고속으로 회전을 하니까 가시 같은 게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천년초 줄기를 가득 감쌌던 가시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홍순구 부자농부가 특수 제작한 문을 열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줄기들. 그렇게 속썩였던 가시들이 모두 제거된 천년초 줄기의 모습. 세척을 마친 후 바로 건물 안으로 천년초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천년초로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실입니다. 천년초 가공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천년초로 다양한 먹거리 생산. 면포를 준비하고 천년초 줄기가 뭉치지 않게 펼쳐놓자 길쭉길쭉하게 잘려서 나오는데 통째로 놓지 않고 자르는 이유는 뭘까? 절단을 해야 얘가 계일이 빠지지, 절단을 안 하면은 그냥 계일이 빠지질 않습니다. 워낙 껍질이 두꺼워가지고요. 이게 열을 가하면 이 속에 있던 이제 그 섬유질이라든가 그 각종 영양분이 끈적끈적하게 나와요. 그 끈적끈적한 게 이제 계일 성분이라고 하죠. 태삼이라 불리는 천년초 뿌리도 씻어서 줄기 위에 담아주고 깨끗하게 세척한 달콤한 열매도 면포가 가득 차도록 넉넉히 넣는 부자농부. 어찌나 가득 넣었는지 자루를 들고 오는 모습이 버거워 보일 정도. 약탕기에 한 번에 안 들어갈 정도로 가득 담았다. 이렇게 천년초를 가득 담아야 품질 좋은 즙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터득하느라고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0도에 3시간 반 열을 가하고 1시간 정도 또 이제 그 숙성을 시켰다가 30분 더 열을 가해가지고 착즙합니다. 약탕기에 넣고 약 5시간 후 드디어 토종선인장 천년초와 부자농부의 기술이 만나 완성된 천년초즙. 천년초 재배, 수확, 가공까지 모두 직접 한다는 부자농부. 어쩌다 즙으로 가공할 생각을 했을까? 천년초 잎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즙을 내면은 모든 이제 천년초가 다 들어가니까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국에 판매하기도 좋고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즙으로 만듭니다. 저는. 부자농부는 천년초를 즙으로만 가공할 뿐 아니라 천년초 소면, 천년초 효소, 천년초 분말, 천년초 환 등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작년 기준으로 가공해서 연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천년초 가공식품으로 연 7천만 원? 천년초 가공식품까지 총 9천만 원의 소득을 내는 홍순구 부자농부. 천년초 가공까지 모두 마친 후 다시 밭으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뜯는 부자농부의 모습. 뭐 하는 걸까? 지금 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초는 제일 천적이 풀입니다. 잡초. 천년초의 유일한 천적이 잡초? 천년초의 유일한 적은 벌레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잡초. 그래서 매일같이 밭에 나와 제초 작업을 한다고. 천년초는 그냥 놔둬도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자라고요. 다른 병충해는 걱정이 없는데 이 풀이 제일 이게 천적입니다. 풀이 있으면은 이 천년초 이파리도 얇아지고 열매도 제대로 이렇게 빨갛게 익을 수가 없고 영양분도 많이 뺏기겠죠. 잡초가 자라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부직포까지 깔아서 관리한다는데 병해충 예방은 물론이고 물조차 안 준다는 부자농부, 과연 정말일까? 실제로 카메라까지 설치해 관찰한 결과 진짜 잡초만 뽑는 부자농부의 모습. 영양제 따로 안 줍니다. 일반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잡초만 제거해 주면은 아주 이게 키우기는 쉽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크게 지장이 없고 비가 많이 와도 큰 지장이 없고 자기네가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관리가 쉬워 시간이 많은지 여유롭게 천년초밭을 거니는데 그러다가 천년초밭 옆으로 새는 부자농부의 모습. 남의 밭에 있는 다른 작물에 대체 왜 관심 갖나 했더니
여기 있는 배추가 모두 부자 농부가 시간이 남아서 심었다고. 천연초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는 시간에 이렇게 배추도 키우고 각종 채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다른 작물을 키운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손쉬운 관리 덕에 가능한 복합 경영. 다시 창고로 돌아온 부자 농부,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천년초 관리는 안 한다더니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 포착. 이게 지금 유황입니다. 유황을 가지고 아까 그 배추 있잖아요. 배추에 이거 뿌려주려고요. 천년초가 아닌 배추에 뿌린다? 천년초에도 안 주는 영양제를 배추에 뿌려주는 부자농부, 배추에 왜 유황을 뿌릴까? 이 배추에다가 유황을 뿌려주니까요 맛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김치를 이렇게 담아놔서 보면은 몇 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김치가 무르질 않아요. 친환경으로 키우는 부자농부의 고집 덕분에 싱싱함이 남다르다고. 천년초를 관리하고 남는 시간을 배추에 더 신경 쓴다는데 괜찮을까? 저거는 그냥 놔둬도 저절로 잘 되니까, 풀만 뽑아주면 잘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제가 먹는 채소류에서는 굉장히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밭 관리를 마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밭으로 향하는 홍순구 부자농부. 이번에는 수확을 앞둔 콩밭이다. 자급자족하려고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양이 늘어나 소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천년초만큼은 안 되지만요, 이것저것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다른 작물도 재배해 연 2천만 원? 다른 농작물까지 총 1억 1천만 원의 소득을 더한 부자농부. 그날 저녁 모든 일과를 마치고 다시 가공장으로 가는 부자농부. 아직 일이 남은 걸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일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집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임시로 기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TV, 청소기, 침대까지 살림살이가 갖춰진 부자농부의 공간. 부엌에선 부자농부의 아내와 누나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꽃게탕하고 소라무침 하려고 합니다. 누나가 가져온 싱싱한 꽃게와 갖은 채소들도 넣고. 네, 방금 넣은 거는 천연초 가루인데 이 음식을 조미료 대신에 사용하면은 국물도 시원하고 담백하고 또 특히 생선 종류 같은 것은 비린내를 잡아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애용해요, 음식에. 천년초 분말은 찌개나 조림에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살짝 데친 소라는 먹기 좋게 썰어서 직접 담근 천년초 효소로 단맛을 추가하고 주부 구단인 아내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소라무침 끝.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한상. 부자농부가 정성으로 키운 천년초로 감칠맛을 낸 건강한 밥상이다. 함께 열심히 일한 후 마주 앉아 먹으니 더욱 맛있는 저녁 식사. 그런데 많은 반찬 중에서도 유독 면에 손이 더 가는 모습. 이 소면이 일반 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이 천연초 가루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수하고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생목이 안 올라요. 천년초 소면은 향도 좋고 소화가 잘 돼서 평소에도 즐겨 먹는다는 부자농부. 괜찮지? 아주 맛있어. 시중에서 사 먹는 거하고 가끔 저희 집에 이제 또 동생이 농사 지어서 특별히도 보내주는데 먹으면 맛이 틀려요. 맛이 틀려서 아주 좋죠. 그래서 항상 고생한다, 수고한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제가 아주 그냥 다람쥐같이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좀 건강이 걱정이 돼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게 다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랄 게 없죠. 가족들과 모여 식사할 때 농사지은 보람을 느낀다는 부자농부다. 다음날 아침 커다란 솥을 옮기는 아내와 누나. 큰 솥으로 대체 뭐 만들려는 걸까?
소단에 쌀을 넣는 모습이 밥 짓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애아빠가 전통주에 빠져서 술을 만들려고 지금 찹쌀을 찌고 있습니다. 천년초로 전통주를 만든다? 전통주의 기본 재료인 고슬고슬한 고두밥을 넉넉하게 준비한 후 열매 줄기 뿌리를 넣고 가공한 천년초즙을 통에 넣어주는데, 즙을 다 넣고 통 안을 보니 누런 액체와 액체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더기들이 잔뜩 들어있다. 이 건더기는 뭘까? 제가 누룩하고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거기에다가 천연초 열매하고 뿌리하고 즙을 짜서 이렇게 전통주로 빚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룩, 물, 천년초즙으로 만든 부자농부의 비법 재료. 이제 비법 재료를 미리 식혀둔 고두밥에 쏟아 고두밥과 누룩이 뭉치지 않도록 잘 섞어주면 끝. 그런데 부자농부는 누구한테 전통주 빚는 방법을 배웠을까? 이런 건 전부 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대로 잘 버무려진 천년초 전통주. 아쉽지만 한 달이 지나야 완전히 숙성된 천년초 전통주를 맛볼 수 있다고. 이 방법이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전통주 빚는 방법입니다. 천년초로 술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상품을 개발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주뿐 아니라 천년초 와인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 중이라는 부자농부. 홍승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천년초로 다양한 먹거리 생산. 두 번째, 손쉬운 관리 덕에 가능한 복합 경영. 토종선인장 천년초로 연매출 1억 1천만 원을 달성한 홍승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연과 이 식물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서 스스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욕심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천년초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열정을 다해 농부의 삶을 즐기는 홍승구 부자농부. 당신을 응원합니다.